전주였어요? 대박이다. 와. 남한으로 갈까? 하니까 우리 뭐 갑자기 머리가 또 돌았네. 너도 사람들이 늘 그랬어요. 너는 어린데 여자가 그것도 남편 없이 혼자서 못해. 시집을 가 차라리. 저 자살까지 해봤어요. 네. 왜? 왜냐면 북한 코로나 상황에 이어서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어떻게 온 가족이 탈북을 할 수 있었으며,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봉쇄가 심해가지고 배가 바다로 나갈 수가 없다고 제가 알았거든요.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배를 타고 탈북 작전을 온 가족이 쑥덕쑥덕 꾸몄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. 제가 다 꾸몄어요. 우리 예영 씨가요? 네, 엄마하고 이모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타기만 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제가 갑자기 배를 이게 내보냈는데 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출이 좀 나오고 그때는 북한에서 23살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? 저는 배 손주를 했어요. 배 선주였어요? 대박이다. 와. 아니, 그럼 던주잖아요. 네, 북한이 던주잖아요. 대박이네. 이제 배를 내보내서 거기를 잡아오게 하는 선주였다. 네. 저 고기잡이 배가 아니고 우리 배는 조개잡이였어요. 한척에 있었어요. 한 척이었죠. 한 뭐 척이요. 제가 뭐 몇 척 있어요. 막 상상을 했어요. 네, 아니요. 한 척 네. 있었었는데 그게 조개라는 게 이게 고기를 해서는 안 돼요. 고기가 수출 나가는 게 없잖아요. 네. 중국으로 다 빠지는데 그 조개가 옛날에는 엄청나게 비쌌어요. 네. 여기하고 좀 틀리는데 이름을 말하면 밥조개, 커조개, 뭐 이런 참조개, 명주조개랑 다 수출 나갔었는데 그걸 이제 잡아오는 게 솔직히 그 이제 잠수공들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우선 네. 배운력이 잘 되려면 그리고 운이 따라야 돼요. 네. 나가서 좀 많이 잡아와야지.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건 상품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네. 맨 처음엔 막 한 톤, 두 톤씩 막 잡아들였는데 상품 가격이 엄청 없었어요. 옛날 같았으면 갑부가 됐죠. 엄청나게. 근데 이제 국가에서 다 틀어지고 이제 국가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네. 우리는 그냥 노예가 된 거예요. 바치기만 하죠. 바치면 가격이 막 6만 원짜리였는데 옛날엔 5, 6만 했었는데 그거를 2,700까지 한 거예요.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야 되고 국가에 또 40%라는 걸 또 바치고 막 그랬었어요. 그래야지 배를 이제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처럼 네. 나라의 수수료를 한 40%씩 네. 내면서 네. 처음엔 그랬죠. 그러다가 이제 전투를 해요, 선조들이. 네.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이제 사람이 이제 잠수하다 보면 한두 명 죽어나가거든요. 그때는 이제 선조가 되게 큰 손실을 보게 돼요. 돈 손해배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때면 악이 나는 거예요. 누구 저런 일을 하는데 도대체. 본 거에 이제 사람 한 명 죽는 것도 다 그렇죠. 나가잖아요. 그래서 선조들이 다 합의를 해요. 합의를 해서 투쟁을 했거든요. 뭐 여기처럼 막 넣어줘요? 막 네. 이렇게? 우리 진짜 이렇게 하면 다 나가겠다. 여기 이제 기지에서 탈퇴하겠다. 막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기지 단위 책임자가 또 이제 우에다 또 제기를 하는 거예요.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검열이 내려오고 막 이러다가 30% 떨어졌다가 20%까지 떨어졌거든요. 수수료가. 그러니까 조금 숨이 나더라고요. 왜냐면 뭐 돈이 솔직히 세탕 3일발이 뭐 3번 나갔다 오면 못해도 솔직히 차려준 게 400~500만 원 들어오거든요. 네. 거기 이제 다 잘리고 나면 우리한테 차려주는 게 150만 밖에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희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죠. 배운영 하는데 돈 나가는 게 더 많거든요. 그렇게 벌어져도 잠수공 매기고 막 하는 게 쌀값이 엄청 비싼데 저비료 뭐 엄청나게 나가요. 그 일을 몇 년이나 했어요? 저는 얼마 안 했어요. 1년밖에 안 했어요. 1년. 네. 그래도 23살의 선주였다. 막 충격입니다. 제일 나이가 어린 거 아니에요? 네, 제일 연서, 없어요. 최연서. 거기서도 없었어요. 그쵸. 거기서도 없다 보니까 이제 복관들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저를 못 살리고 그랬어요. 근데 인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죠? 북한의 여자의 1등 신부감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. 우선 평양 출신이었고, 평양에서 대학을 다녔고, 또 23살에 여러분 진짜 예뻐요. 제가 남남북녀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도 해주시지만, 네, 제가 본 이 친구는 얼굴이 정말 작고, 정말 너무 예뻐서 이 모자이크가 사실 하고 싶지는 않아요, 제 마음에. 근데 우리 이 친구가 아직은 적응하는 단계고, 그리고 아직 고향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부탁으로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는 하지만 그래서 이 친구의 인기가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손주를 하면서 조개잡이를 했고 근데 결정적으로 딱 대한민국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. 그게 이제 3월에 제가 그렇게 가려고 했었잖아요. 그러다가 포기를 하고 이제 돈을 버는데 조심을 했어요. 그러다가 좀 벌이가 되고 할 때
느낌이 오는 거 있죠. 일이 안 됐었어요.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나는 그 정도 했으면 자살해 죽었어. 사람들이 늘 그랬어요. 너는 어린데 여자가 그것도 남편 없이 혼자서 못해. 시집을 가 차라리. 남자를 얻어. 저는 그 말에 저 절대로 안 가.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보여줄 거야. 내가 할 수 있다는 걸. 그 악에 더더욱 이제 유지를 했죠. 그걸 견디고 이기고 막 그러면서 내가 좀 많이 성장하는 걸 느꼈어요. 근데 그 손주를 하려면 기본적인 자금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죠? 그죠. 한 그쵸? 4, 5천 달러에다가 위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? 위안이면 한 4,500만 정도 되겠죠?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배를 치고네.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배를 사자면 그 이제 문건 값도 있고 네.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나가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 사람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건 앞으로 그만큼 들어오는 걸 봐서 하는데 솔직히 들어오진 않았거든요. 그러게 엄마가 대줘서 엄마한테 네. 미안하긴 한데 네. 더 집돈이 다 그게 예. 집 담보로 예, 해서. 집 담보가 아니고 엄마가 집 돈을 미천.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. 돈을 그래도 우리 엄마는 돈을 좀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두는 형이라서 우리 집은 좀 그래도 밑잠재가 있는 집이다 이렇게 어머니부터가 떡 부러지시기만. 우리 어머니를 좀 욕심내고 싶은 이 마음은. 그랬는데 네. 이제 엄마가 보고 제가 그걸 하겠다니까 엄마는 저를 이게 믿는 거예요. 엄청나게. 그러니까 이제 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엄마가 전부에 이제 이모랑 같이 이제 다 이제 해서 투자를 해줬는데 제가 이제 망쳐버리면 우리 집이 망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로 해서 집을 막 일도 세우고 싶고 막 그런 욕망이 크고 근데 되게 이제 복간들이 못 살게 하고 막 그때 머리 빠고 죽고 싶고 저 자살까지 해봤어요. 진짜? 네. 왜? 왜냐면 저 친구. 어린 나이에 뭐가 그렇게 잘못인데 제가 벌을 벌어보고 싶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너는 죄인이다 막 잘못했다 이러면서 막 뭘 쓰라 막 이러니까 거기에서 압박감이 되게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네, 탄압했구나. 계속 타라. 왜냐면 어린애가 청년동인 생활을 안 하고 너는 이래 배손주를 한다. 이게 잘못된 거다. 남편도 없이.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직 그걸로 해서 보이부, 감찰관, 검찰서, 뭐 82 상무 이로 말할 수 없어요. 검열 다니까 매일 오토바이 타고 와요. 매일 차 끌고 오고. 82 상무가 뭐예요? 파리 상무라는 게 또 생겼어요. 새로 정관 상무거든요. 걔네들은 한 번씩 오면 처리하는 돈이 또 엄청 나가잖아요. 그게 참 뇌물이죠, 예. 그냥. 잠수공들은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내가 엄마가 돼요. 그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책임져줘야 돼. 손주니까. 그 사람들은 나만 믿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이제 다 이제 골머지고 가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생각보다는. 저는 쉽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제 일단 해보니까 마음 고충이 손주를 해본 사람이 이걸 알아요. 그 이제 나이 좀 있는 이제 젊은 사람도 이제 장가를 안 가고 그런 손주 배우님을 하다가 배 한 척을 더 뿔거쳐 두 쪽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 역시 저처럼 지독했거든요. 처음에 엄청 안 돼서 막 속상하고 엄청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약하게 해서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런데 저보고 저 일이 안 되고 막 할 때는 야 간다 했는데 내가 죽어도 가두지 않고 계속 가니까 자기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했어요 저한테. 아 진짜 잘못했다고. 네, 너는 인정한다. 네, 너는 인정한다. 사람들이 다 그랬죠. 그러다 보니까 기시장도 처음엔 저한테 막 야 하지마 막 하지마 너 안 돼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해봐. 네, 힘을 주는 거예요. 너 해. 할 수 있어.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되기 시작하는 거죠, 일이.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식모를 쓰고 하면 또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이모가 같이 이제 저를 도와주러 와 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이모 보고 갑자기 생각 드는 게 이모, 남한으로 갈까? 하니까 우리 이모 갑자기 얘 머리가 또 돌았네. 너 더는 시간이야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엉뚱한 소리를 뜬금없이 뜬금없이 말 잘하고 배도 역시 뜬금없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왜 이러지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전에 가려고 했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또 역시 간둘까봐 이모는 그죠.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가겠다고 붕뜨게 했다가 또 싹 가라앉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모 나 진지한데 진짜 가볼 마음 없어? 근데 사실 그때 농담이었어요. 살짝 농담이었어요. 가고는 싶었는데 제가 갑자기 누워서 생각하기에 식상으로 오는 길은 다 막아버렸으니까 아예 방법이 없는데 인생을 바꿀 길이 배로서 있잖아요. 이게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단 말이에요. 배라는 게 역시 차나 같잖아요. 네. 그거를 가지고 못 간다는 게 좀 바보 같더라고요, 저는.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꽉 차이는. 나는 배가 있어. 네. 바다까지 나가면은 네. 할 수 있어. 제가 더더욱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고 이런 사회에서 못 살겠다 한 제일 처음으로 동기가 제가 어디 이제 원산 나가고 함흥 나가고 할 때마다
옷차림을 좀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입고 그치. 다닌다는 것으로 해서 계속 청년동맹 애들이 나를 못 살게 해요. 너 오라 가라 단속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. 머리부터 뭐 발끝까지 불순이 돼요. 그 이해가 안 돼요. 내가 뭐 불량배예요? 불순이란 게 뭐죠? 이제 뭐 원스님 방침에 의하면 너 같은 애들은 뭐 어떻게 하라, 사람 취급을 해주지 말라 했다, 뭐 이러면서 다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. 근데 나는 짧은 치마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보기 좋게. 왜냐면 옷도 너무 촌스럽게 입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장에서 파는 거, 백화점에서 파는 거 그런 걸 사 입었어요. 그게 뭐가 죄가 돼요? 요즘도 네. 청년동맹에서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단속해서 막 더 심해졌어요? 더 심해, 어느 정도가 아니라니까요. 되게 심해졌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악이 난 거예요. 사랑이 한두 번도 아니고 나갈 때마다 이제 걸리고 하니까 저는 나 이거 예뻐하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성질이 아니에요.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납득이 안 되면 안 해요. 그 엄마라 해도 난 엄마 말이 납득이 안 되면 안 해요. 근데 걔네가 나보고 그러는데 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, 강단이구만, 우리 이 친구. 그래서 나는 뭐 청바지를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회색의 뭐 격자무늬 있는 주름바지 입었지만 살짝 짧게 입었어요. 무릎 위로 올라가게. 그 여기로 말하면 칠보바지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런 야, 식으로. 저번에 그 남북의 창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칠보바지 입었다고 나라에서 엄청 막 뭐라 하더라고. 지나가는 거 보면 다 그 정도는 입고 다녀요. 네. 그리고 또 지금 저뿐이 아니고 다른 애들도 갔거든요.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하지 않지 않아요. 계속 해요. 요즘 북한의 MZ세대. 맞아요. 장마당 세대. 이제 못 말려요. 그러니까 악이 생긴 거예요. 나 이 사회에서 진짜 못 살겠다. 너는 못 살겠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